크립토 투자가 동떨어진 무언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정말로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고 크립토 서비스들이 결국에 전통 금융 산업과 통합되는 과정을 거칠 텐데, 그때 내가 전통 금융권 출신으로서 나의 위치는 그럼 어디일까? 이렇게 반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 투자 서비스 샌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DA그라운드 대표 이현명입니다. 저희는 크립토를 기반으로 한 투자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 크립토 코인을 가지고 저희의 투자 상품을 통해서 고객에게 투자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형태의 상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산관리 서비스, 더 나아가서는 이런 CFI뿐만이 아니라 디파이 플랫폼까지도 저희가 중개를 함으로써 크립토 생태계에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를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려는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취직할 때쯤 돼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어디엔가 써서 뭘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IT 도메인 널리지가 그 금융시장과 결합했을 때 어떠한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실제 그걸 체험하고자 대우증권이라는 증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를 배치를 받아서 파생상품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설계, 그리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한 기획 설계 업무 등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정형화된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5년 정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루틴한 업무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걸 가지고 재밌는 시장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블록체인이랑 비트코인을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코인원이 한 10명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획자로 합류를 해서 수수료 정책, 그리고 외주 CS 센터 수립, 그리고 모바일 앱 출시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과 그리고 사업 개발 업무를 리딩해 줄 수 있는 포지션으로 제가 가게 됐고요. 실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도 제 눈으로 체험을 하고, 10명 남짓했던 회사가 100명까지 정말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하는 거를 제 눈으로 봤고, 코인원에서 글로벌 거래소인 CDEX를 만들면서 전략 총괄로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5개월 있으면서 거래소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와 이제 원화, 법정화폐를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담당을 하는데, 이 안에서 사실 다양한 금융 상품적인 시도들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결국 크립토 투자를 금융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이런 일들을 하려면은 별도의 서드파티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고 지금 DA그라운드를 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어떤 재화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재화를 활용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게 결국에 코인이거든요. 전통 금융 산업에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암호화폐 시장에 맞게끔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현재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엣지 서비스 또한 이런 코인들을 활용해서 정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다양하게 재테크 수단처럼 쓸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는 형태의 서비스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챌린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일하는 프로세스와는 좀 많이 다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지만은 그걸 계속 노크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마주하는 것들에 대한 챌린지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이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사실 본인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로 현재는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자율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재택이 베이스가 돼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일하는 환경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전부 해드리고 있는, 기본적으로는 자율성을 부여를 해드리고 있고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시간 내에 내가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실제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되려면은 가장 그 이면에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라이브 서비스는 결국에 한 명의 엄청나게 뛰어난 개발자가 오버퍼포밍 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살아 숨쉬는 생명체, 그 생명체에게 정말 적절한 시점에 물도 줄 수 있고 밥도 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줘야만 끊임없이 무언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라이브 서비스는 어떤 우수한 개발자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생명체를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돌보면서 운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에 계신 지인과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힘든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영진의 의사결정이나 전달되는 과정이 회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결국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많은 의사결정이 있고 바뀔 수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과 명확하게 공유하고 새롭게 목표를 세팅해주는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하고, 그 공유하는 속도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서처한테 원래 시장에서 제너럴하게 요구되는 능력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금융회사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결국 이 회사에 대한 신뢰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저희 회사의 어떤 브랜드 가치,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이너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고, 제품을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개발자와 기획자와 협업해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후적인 데이터 검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걸 원한다라는 게 검증이 됐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프로덕트의 UI와 UX를 계속 잡아나가고 유지보수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어떤 감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숫자에 강한, 숫자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디자이너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고객노노, 스타일쉐어, 마이리얼트립, 그리고 데일리호텔, 숨고 투자를 하신 엑셀러레이터시고, 프리에이 투자 때 스트롱벤처스에 투자를 받았는데요. 직전 직장에서 수령하시던 부분, 그리고 저희 회사에 와서 앞으로 새롭게 밸류에드 해주실 부분들을 전부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더 많은 연봉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풀을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수습 3개월 이후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옵션을 부여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긴 회의를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빠르게 피킹한 다음에 본질을 빠르게 대안은 항상 가지고 문제를 지적해야 되고, 그 지적에 대해서 빠르게 비판적으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감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 명확하게 있다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속도를 가장 빠르게 낼 수 있는 형태의 피드백으로 좀 회의를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그 오후 2시부터 랜덤하게 그룹을 나눠요. 커피를 한 잔씩 다 사들고 온 다음에 1시간 정도 주제 없어도 그냥 자유롭게 떠들고 노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코인 사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소통들이 일대감을 점점 깊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랑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는 그런 업무 파트너한테 그 사람의 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같이 코업을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 그리고 업무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서로 코업을 했을 때 훨씬 저는 더 시너지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초기 기업의 이미지를 떼고 비상을 준비를 하면서 도약할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에 투자 유치를 마무리를 할 거고, 크립토를 가지고 일종의 앞으로 중장기 홀더들을 위한 자산관리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에요. 4분기쯤에는 디파이 쪽에 있는 플랫폼들 프로토콜과 저희를 이어주는 형태의 중개 서비스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로 런칭을 할 계획이고요. 제가 크립토 산업에 몸담으면서부터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기술 베이스로 출발을 한 시장이었고, 그 기술이 점점 더 진화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소위 말하는 웹 3.0 메타까지로 점점 뻗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웹 3.0과 소위 말하는 웹 2.0과 이 미들에서 누군가는 이 서비스를 연결시켜주고, 이게 그렇게 먼 서비스가 아니고 너의 앞으로의 미래와 너가 현재 살고 있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고, 여기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끊임없이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친절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은 기술대로 계속 진화할 거라는 강한 믿음은 있지만은 그 기술의 레이어를 점점 더
아랫단에서 풀어줄 수 있는 플랫폼이 꼭 필요하고 저희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새로운 산업군에 온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산업 자체가 오래된 산업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메이저리티를 내가 잃어버릴까 봐 이 시장에 왔을 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저희와 같은 이런 크립토 서비스들이 결국에 전통금융 산업과 다양한 인수합병을 거쳐서 하나의 산업군 자체가 통합되는 과정을 거칠 텐데, 그때 내가 전통금융권 출신으로서 크립토 산업을 경험하고 그 하나의 큰 통합 과정에서 나의 위치는 그럼 어디일까? 이렇게 반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기회들을 잘 놓치지 않고 잡고 내가 기존에 가져왔던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엣지들과 결합을 시켜서 또 새로운 무언가를 파생시킬 수 있겠다. 굉장히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고 앞으로 커리어 패스적으로도 훌륭한 것들을 많이 달성할 수 있는 선택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 회사를 바라보고 거침없이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는 이것들이 분명히 인생의 커리어 관점에서 후회 없을 선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 되는 것 같아요. 웹 3.0 메타의 방향성은 저도 동의를. 근데 이 지원자분이 딴 데 갔어요.